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황금부엉이 장중 이슈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흐름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외적인 얘기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긍정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다시 또 안 좋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그 힘이 어디론가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그 방향이 위쪽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면 그 에너지가 응축됐던 게 강하게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라면 불가피하게 쌍바닥이나 추가적인 조금 더 하락이 깊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다. 이렇게 시장 전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게 바로 환율의 흐름입니다. 환율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1181원을 안착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시에는 시장이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 얘기했다시피 힘이 응축된 게 어디론가 터지면 그만큼 분출될 게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저항 버팀목은 위쪽으로 2158포인트 돌파 시에는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지지 버팀목 같은 경우는 2120포인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살짝 이탈하는 시가를 보여줬지만 다시 회복하는 흐름 보였는데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항 버팀목이 위쪽으로 659포인트 8포인트 9포인트 한 그 정도 됩니다. 660포인트로 보셔도 되고요. 지지 버팀목은 647포인트에서 644포인트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 644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중이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강하게 보여준다라면 다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부터 일단 잠깐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환율 차트를 이렇게 보신다면 환율이 지금 현재 1179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9.9전이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1181원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181원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하면은 그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 이때 종가 혹은 시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락이 시작됐던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은 지지와 이탈이 같이 나왔던 자리다 라고 보여지고 여기서도 지지의 흐름 보였고 여기서도 지지의 흐름 돌파의 흐름을 보였다가 지지와 돌파, 지지와 돌파, 지지와 다시 하락, 지지, 그리고 돌파, 이런 흐름들이 과거에 계속 나왔었다. 더 뒤로 가더라도, 과거에 아주 오래된, 과거로 간다고 해도 올랐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15년, 16년 때 우리가 힘든 시장 때라고 생각을 하면은 역시 이 1180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갭으로 이탈하면서 여기서 저항받고 또 돌파했다가 다시 여기서 아래로 이탈하고 이 교차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도 최근에 여기를 이탈하고 다시 올라갔다 반복하는 흐름에서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1185원을 아래로 이탈했을 때 우리 시장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는데 그 흐름이 여기서 나왔던 거고요. 이때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런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역시 이 포인트를 위로 돌파할 시에는 시장 역시 꺾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아래로 좀 떨어져 주기를 바라봅니다. 떨어진다라면 당연히 여기서 방향만 확실하게 꺾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박스권으로 가겠지만 1170원을 이탈하고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아래에만 있는다고 해도 우리 시장은 흐름을 약간 위쪽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환율을 보면서 시장을 조금 미리 예측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1181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흐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일단 현금 확보 쪽이나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비중 축소도 좋고요. 다만 올라갔다가 다시 꺾여 내려올 때는 다시 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봐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차트를 조금 더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 역시 환율이 올라가는데 조금의 차이는 조금 약간 다른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그거는 뭐 종목별에 대한 부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은 아래쪽 방향으로 꺾여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왜 또 지지라고 봤는데 2120포인트가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왜 중요한가? 선 하나 탁 그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2120포인트, 2117포인트인데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 쌍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쌍바닥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탈을 강하게 하고 다시 갭을 띄워서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이 갭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 부분이 역시 나와 있고요. 2120포인트를 지지해주면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지만 재차 상승이 나온다. 여기서 방향만 위로 틀면은 여기 상단에서 걸리는 게 아니고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가 나오고 일단 올라가는 자리는 215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면 여기 올라서기만 해도 절반 정도인 2130포인트만 안착을 해도 2140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215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흐름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말 그대로 에너지가 여기서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계속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폭을 줄인다라고 하면 여기 에너지가 계속 응축되어 있다라는 걸 보이시죠? 10월 달에 여기 찍고 6월 달에 여기 5월 달하고 6월 달에 찍고 8월 달에 찍고 과거에 10월 달에도 찍고 여기도 찍고 보면은 이 자리의 흐름에서 보면은 공통점을 좀 찾을 수 있는 게 올라갈 때 여기 지점과 올라갈 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지지라인이 쌍바닥으로 여기가 나왔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지지 나왔던 자리, 저항이 이 자리에 나왔다. 그리고 지지가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이탈을 했다. 올라갔다가 저항이 여기서 나왔다. 이런 부분들, 겹쳐지는 부분을 잘만 찾아봐도 지지와 저항을 지수를 보면서 어디쯤까지는 좀 빠지겠구나. 이런 걸 활용해서 레버리지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조금 공부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집니다. 하나만 뚫렁 올라와 있는 자리는 안 되고요. 역시 많은 겹쳐진 자리, 말 그대로 이거를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겹치는 자리죠. 겹치는 자리. 이런 데를 박스로 연결해 놓으면은 지금 현재 지수가 어디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위쪽에 지지와 지지, 저항, 그리고 지지와 저항, 저항, 돌파, 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이 구간 안에서 힘을 응축하고 있다. 그 힘을 응축하고 있는 기간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11월 달에 들어와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 이탈 없이 방향성만 위쪽으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응축된 힘이 위로 갈 것이고 이 밑으로 이탈해서 힘을 아래로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저점이 한번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달보다 좀 더 아래인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10월 달에 봤었을 때 큰 틀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진다. 아래쪽으로 저점이 내려와 있는데 쌍바닥을 만들고 살짝 올려진 자리에서 하나 만들고 다시 재차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 우리가 1960, 70포인트까지는 생각을 하고 열어둬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똑같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같은 해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짧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미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고 나가는 길에서 이 길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로도 충분히 아까 코스피와 같이 나갈 수 있는 흐름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꺾인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떨어졌다가 잠깐의 반등으로 이 시세가 다시 여기서 나오겠죠. 각도는 비슷한 각도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걸 참고하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아래쪽으로 오늘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했던 거를 일봉상 보기 어려우니까 분봉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조금 이쪽이네요. 아래로 다시 내리면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탈하고 지금 밑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위로 지금 오전장에 시도를 했지만 안착을 못하고 밑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아래로 잡힐 때는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폭은 조금 더 아래로 떨어져서 1차적으로 단기간에 떨어질 포인트는 639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640포인트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잡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어놓고 봐야 된다. 위로 올라올 경우에는 안착하고 오늘 시가 포인트 자리를 돌파하면은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 수 있겠고요. 좀 더 강하게 올라가려면 역시 648포인트를 돌파하면 위쪽으로 확실하게 올라설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황금봉이 골든봉을 잡아라. 골든봉 탑픽 종목, 오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에너지 응축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좀 생각해야 될 부분 HLB를 좀 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 관점이 아니고요. 대응 관점입니다. HLB 주가의 흐름이 아래로 향하고 있고 조금만 더 늘어진다라고 하면은 큰 하락이 예상되니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HLB.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일봉상 흐름으로 봤었을 때 역시 흐름 자체가 시장이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 수렴 형태로 힘을 응축하고 있죠. 근데 이 힘이 지금 응축돼서 확산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방향성이 아래쪽이 각이 더 큽니다.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어진다라면은 이 각도로 다시 내려가는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봉상에서는 어떤 지지점이나 흐름 패턴을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나오고 바닥이 여기서 엉덩이 들어줬는데 그거를 이탈하고 떨어진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약간 아래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위쪽으로 올라섰다라면 HLB는 여기 위에서 있다가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현재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90분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짝다기 3개만 이렇게 딱 그어놔도 저점이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90분봉을 주로 봅니다. 저는 90분봉이 세력분봉이다 그래서 흐름을 읽기가 쉽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돌파가 아니고요. 시간적인 것과 가격 계산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흐름을 보니까 지금 추세 흐름 최고가를 잡지 않고 최고가는 이미 추세가 돌파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의 고가와 다음의 고점을 연결하면 이 추세 흐름인데 상단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 추세를 타고 흘러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흐름에서 조금만 더 늘어진다라면 방향이 이 최근에 저점 자리 이탈 얼마냐라고 하면은 12만 3천원 부근이네요. 이 가격대를 이탈했을 때는 강한 하락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강한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좀 중점적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위로 제가 생각하는 최근에 이 추세의 상단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만 말 그대로 15만 400원 정도 500원 15만원 정도 이상이네요. 15만 500원 정도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올라서서 지지를 보여주고 재차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서 매수 관점을 같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저라면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고 오히려 하락과 상승에 대한 강한 힘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고요.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냐? 역시 똑같죠. 이 상단 자리를 봐야 됩니다. 역시 이 추세에 박스의 상단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대응을 만약에 내가 매수 관점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여기서 끝내야 되고요. 여기까지도 높습니다. 그 대응 전략을 짧게 끊어갔을 때 절반값 정도만 가도 충분하다. 이 절반값 자리가 최근 이날 갭을 하락하고 그 다음날 갭을 떨어뜨리는 중간에 갭 구간이죠. 일봉상 보면 이날이 갭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 16만 4천원 자리가 적정 수준이다. 이거 이상을 바라보는 것도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고가놀이 종목입니다. 굉장히 고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급등성 대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는 것보다 다른 종목을 기다리는 게 좋다. 시장 상황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워낙 일봉상 많은 가격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그냥 각을 주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니까 섣부른 접근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관망세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부터 한 30% 정도까지는 하락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제약입니다. 이틀간의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락 파동의 버팀목을 찾아보자 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제약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3개를 딱 그어놨습니다. 어떤 흐름일까요? 자, 위로 하나, 둘, 3번 위로 쳤습니다. 세 번째는 돌파가 나온다 했는데 돌파가 나와서 위로 시세를 줬고요. 이 고가의 가격이 점점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이걸 돌파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다. 과거의 저항 때 여기 박스 구간에 상단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은 떨어질 때 어떤 버팀목을 보여주고 상승을 어느 정도 주고 다시 떨어질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버팀목 자리를 공략하는 게 더 좋은 측면이다. 자, 일봉상 봤을 때는 봉이 딱 하나, 둘, 3개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봉의 이 고가 자리 지지, 이 고가 지지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맞는데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이 가격대 폭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폭에 대해서는 분봉을 확인해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분봉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과거에는 나중에 보면 되고요. 현재 주가로 봤었을 때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큰 돈을 거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와 여기서 2번을 보여줬는데 이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 다음에 바로 재차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간이 1분이 아니고요. 1시간 30분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 이 강한 흐름을 주고 버텨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라고 봐야 되고, 재차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종가와 시가를 잘 보시면 가격이 대충 보입니다. 이 흐름을 보고 이 가격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2,720원 정도가 중요한 가격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니까 아래쪽으로 좀 더 하락해서 2,590원 정도까지 열려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눈으로 봐도 저는 파동의 흐름을 조금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2,590원 정도,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래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종목은 꼬리는 아니더라도 역시 이 종가 강한 힘을 싣고 버텼는데 이탈했다.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했을 때 이 가격을 다시 돌파하지 않으면 너는 새로운 신고가를 갈 종목은 아니구나. 역시 버팀 눌림목을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2,950원 역시 지지 라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살짝 보여주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정상적인 이 쌍바닥 구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2,740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은 역시 다시 여기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720원짜리와 2,590원짜리를 잘 체크해 보시면, 자, 일단 위에 선을 체크해보고 과거로 가본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이 가격대도 지지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은 역시 여기 윗꼬리가 있고요. 윗꼬리가 있고, 과거에 가보면 역시 여기 저항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중첩되는 이 가격대가. 이것만 알아도 주식에 매매하기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아래쪽은 왜 여기가 중요하냐라고 보는데, 이거는 앞에 데이터를 보고 했는 거지만 과거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중첩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첩이 되죠. 이 뒤로는 과거가 더 볼 수 있지만 더 봐도 상관은 없죠. 뒤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본다라고 하면 역시 이 가격대에 좀 아주 멀리 있지만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지지와 이런 게 보여진다라는 거, 중요한 가격대죠. 보여진다는 거 확인하고 이 가격대에 지지력이 있을 것이다. 이 가격대에서 파동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대에서 단기 단타 대응으로 짧게 수익을 노리면서 손절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면 내가 위쪽으로 자꾸 따라가는 내동매매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KM제약은 제가 드렸던 2,720원 그리고 2,590원짜리의 박스권을 잘 확인하시고 한번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고 방향성이 지금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면서 관망세로 기다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드리는 내용들 가지고 공부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군부엉이 골든픽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